교수님, 이번에 좋은 논문을 네이처 자매지에 출판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논문의 내용이 슈퍼 엘니뇨가 레짐 시프트를 유도한다는 그런 논문 같았는데, 혹시 여기서 레짐 시프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레짐 시프트를 할 때는 뭐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레짐 시프트가 아니고 어떤 정치 체제 자체가 갑자기 이제 변하면 레짐 시프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이런 시스템에서 다른 뭐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뀐다든지 이러면 레짐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제 기후학적으로 보면은 레짐이라는 것은 어떤 평균적인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상태를 레짐이라고 그래요. 근데 레짐 시프트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균적인 상태가 갑자기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상태를 레짐 시프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논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슈퍼 엘니뇨라고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슈퍼 엘니뇨는 그럼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슈퍼 엘니뇨는 뭐 아주 예전부터 쓰던 용어는 아닌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엘니뇨가 강해지면서 이제 좀 쓰기 시작하는 건데요. 보통 엘니뇨를 정의를 할 때, 동태평양이나 중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0.5도 이상 올라가면, 평균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면 엘니뇨라고 정의하는데, 뭐 슈퍼 엘니뇨의 정의가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 동태평양과 중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2.5도 또는 3도 이상 올라가는 엘니뇨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엘니뇨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이제 사용되는 어떠한 용어들은 제가 좀 이해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그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엘니뇨, 라니냐 발생하면은 뭐 어떤 지역에서는 덥다가 라니냐 발생하면 춥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비가 많이 오고, 라니냐가 발생하면 가뭄이 오고,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의 엘니뇨의 경우고, 이 연구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슈퍼 엘니뇨가 어마어마하게 큰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 말고 어떤 클라이밋 민 스테이트, 그냥 클라이밋 기후의 평균장 자체가 다른 쪽으로 완전 이동해버리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엘니뇨의 주기가 4년 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엘니뇨와 관련된 우리의 이상 기후는 4년 주기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이 4년 주기가 아니고 10년 주기의 변화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짧은 주기 운동이 그렇게 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좀 신기한데,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지면의 온도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일 모이스처, 그러니까 그 토양의 수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레짐 시프트 갑자기 변하게 나타난다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양의 피드백이라고 관련이 있어요. 양의 피드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뭄이 오면은 네. 가뭄이 오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증발이 많아지니까 더 가뭄이 심해지고, 이런 양의 피드백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현재의 기후는 이런 양의 피드백하고 음의 피드백하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이 피드백의 강도가 어떤 평균적인 상태가 달라지는데, 갑자기 큰 규모의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이 양의 피드백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의 균형이 이게 어긋나게 되니까 새로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기후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레짐 시프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개념적으로는 그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의 균형이 깨진다? 이런 게 좀 와닿긴 하는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신 뭐 지면의 온도나 아니면 토양 수분이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장주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토양이 충분히 이제 건조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네. 이 뭐 가뭄, 그 다음에 폭염, 이런 양의 피드백이 비교적 약해요. 네. 근데 어떤 엘니뇨의 강제력에 의해서 이게 갑자기 가물어지면 너무 우리가 평균 상태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강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은 이 피드백이 훨씬 더 강해진단 말이죠. 약간 건조한 지역일수록 이 피드백이 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가 엘니뇨가 끝나면 이 상태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양의 피드백이 계속 작용하고 있으니까 엘니뇨는 끝나더라도 이 건조해진 거는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면이랑 토양에 관련된 장주기 변화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게 이제 해양에서는 어떻게 그럼 슈퍼 엘니뇨가 그런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해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리이머전시 시오리라고. 네. 무슨 말이냐면 해양은 굉장히 이제 깊잖아요. 네. 근데 겨울철에 이제 어떤 강제력에 의해서 대기에 의해서 해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변화가 깊은 바다까지 이렇게 섞이게 돼요. 혼합층이 깊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여름이 돼버리면 혼합층이 얇아지면서 이 깊은 바다와 얕은 바다의 정보 교환이 단절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얕은 바다에서는 대기랑 계속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쉽게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깊은 바다에서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혼합층이 다시 깊어지거든요. 네. 깊어지니까 이 깊은 바다에 있는 시그널들이 다시 밑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걸 이제 슈퍼 엘니뇨에 적용해 보면 슈퍼 엘니뇨가 엄청나게 큰 어떤 강제력을 중위도 해양에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네. 엄청나게 큰 정보가 만들어지면 이 정보가 깊은 바다에 쌓이게 되죠. 네. 그게 매년 겨울마다 그 정보가 조금씩 살아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층에 있는 기후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리이머전시 시오리에 의해서 이런 슈퍼 엘니뇨가 해양의 바닷물 온도에 리즘 시프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교수님의 논문 내용을 살짝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냥 슈퍼 엘니뇨가 레짐 시프트를 유도한다는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또 살펴보니까 그게 글로벌 워밍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지구온난화가 된다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은 현재 기후에서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이제 레짐 시프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제 글로벌 워밍이 되면 이 작용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가 리즘 시프트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런 슈퍼 엘니뇨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글로벌 워밍이 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그게 이제 어떤 전 지구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이 더 강해집니다. 이건 제가 지금 우리 연구실에서 네. 또 다른 네이처 자매지에 지금 논문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텔레커넥션, 원격 상관이 강해짐으로써 그 영향이 강해지는 거죠. 세 번째, 지면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지면이 지금 현재보다 더 건조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지면과 대기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네. 그 상호작용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강해지면 레짐 시프트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이 연구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네. 우리 항상 생각해왔던 어떤 짧은 주기의 현상은 짧은 주기에 영향만 준다. 이런 고정관념을 이제 깨게 된 거고요. 네. 어떤 굉장히 큰 강제력이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가 엘니뇨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얘기하면은 단순히 뭐 템퍼러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강수가 증가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후변화 자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슈퍼 엘니뇨의 영향도 훨씬 더 강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도 훨씬 세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된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나 또는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이런 점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적인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정연이 같은 학생이 네.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게 가장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